y는 ax의 제곱을 그래프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요. 지금 그래프의 순서가요. y는 ax의 제곱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y는 ax 빼기 p의 제곱을 배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q를 배울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 보시면 처음에 그대로 있는 함수 ax 제곱에다가요, x 빼기 p 그 다음에 더하기 q. 나중에는 x 빼기 p 그 다음에 더하기 q를 동시에 다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함수는 4번이겠죠. 그 이유는 4번은 1, 2, 3번을 다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럼 1번은 기본 형태의 함수를, 이차 함수를 잘 이해하고 가야 되고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점을 지난다 그랬는데요. 원점은 x가 0이고 0, y가 0, 그래서 0,0을 지나는 겁니다. 대입시켜보면 되겠죠. x에 0을 대입시켜주면 x의 제곱이 0입니다. a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옆에 그려져 있네요. 우선 그래프라는 것은요, 점의 모임입니다. 어떤 점이냐? 해당 점입니다. 해당 점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이 좌표축 위에 해당하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해당 점들의 모임. 이 좌표축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함수 위에 있는, 그렇죠?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보니까 첫 번째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다른 형태를 갖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a 값이 양수, a 값이 음수일 때 딱 보시면 이걸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동시켜서 딱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울게요. 다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끝났어요.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 딱 기가 막히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대칭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얘가 음수일 때고 얘가 양수일 때야. 따라서 어떤 말이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부호가 달라지면 a와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ax 제곱 그래프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지워지고요. 그래서 y는 ax의 제곱은 x에 대해서 대충이다. 근데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갖고 와볼게요. 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축 대칭입니다. 여기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하지만 y는 2x의 제곱과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x축 대칭이 아닙니다. 얘는 맞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숫자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칭이 맞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2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칭이 안 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폭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작을 때 폭이 커질까요? 숫자가 클 때 폭이 커질까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려보면요, 그래프 어떻게 하면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y는 x의 제곱과요, y는 2x의 제곱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0,0 지금 원점 둘 다 지납니다.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1만 넣어줄게요. 얘는 1,1이다. 얘는 1, 해주니까 2가 나와버리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곡선적으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도 곡선적으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얘가 y는 2x의 제곱이고요. y는 x의 제곱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폭이 넓다는 것은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아, 숫자 보니까 여기 1. 폭은 누가 더 넓다? 폭은 x의 제곱이 2x의 제곱보다 더 넓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요 마이너스 형태로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은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 둘이 x축 대칭이라 했죠?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 둘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때도 보니까 폭은 이쪽으로 y축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거 크기하고 상관없네요. 숫자가 클수록 폭이 넓어진다? 이건 양수일 때입니다. 아니, 숫자가 좁을수록 폭이 넓어진다? 이는 플러스 1이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폭이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쵸? 이거, 이렇게. 여기는 1, 2 하니까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폭이.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 이거 설명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값을 풀어버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은 1입니다. 이 절대값은 2야. 절대값으로 하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구나. 폭이 성립이 되는구나. 절대값의 숫자가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요. 절대값의 숫자가 작을수록 뭐한다? 폭이 좁아집니다. 즉, 얘의 절대값, 얘의 절대값, 얘의 절대값, 얘의 절대값이 같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폭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바로 절대값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처럼 이 그리는 것을 연습을 하세요. x의 제곱. 선생님 좌표로 넣고요. 마이너스들은 뭘로 넣죠? 선생님이 x축 대칭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그릴 줄 알면 폭에 대한 문제는 더 쉬워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써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아까 봤듯이 그래프 그렸듯이 앞에 있는 게 양수 1, 2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y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 이유는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y축 대칭이 되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요, 얘는 양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어도요, 얘 양수 1 값이 나와. 1을 넣었을 때도 어떻게 돼? 1 값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됐습니까? 그래서 x의 제곱이 x가 플러스 1일 때랑 마이너스 x가 플러스 1일 때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뭐라고? 값이 1로 같습니다. 그쵸? x의 제곱은 둘이 같아요. 따라서 뭐한다? x값이 정반대에 있더라도 1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뭐라고? 함수값은 똑같아집니다. 그쵸? 2일 때는 4, 마이너스 1일 때도 4.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할 때도 뭐야? y값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을 기준으로 뭐 한다? y축을 기준으로 두 개가 이렇게 겹친다는 겁니다. 한번 뒤집으면 겹친다는 게 대칭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제곱의 비밀 때문에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수이면 y값도 얘가 양수면요, 우선 x의 제곱은요 다 0보다 커요.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요, 그 값들은 다 양수에 존재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쵸,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수 곱해버리면 다 음수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는 그래프를 외우세요. 이렇게 쓴 다음에 x의 제곱,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를 외우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쉽습니다. 원점 지나고요. y축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숫자 같아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면 뭐한다? x축의 대칭이고요. 외우시면 됩니다. 밖에 없죠? 다시 원점을 지나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해할 때도 암기를 좀 해놓으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점 0,0 집어넣으면 됩니다. 성립합니다. y축 대칭입니다. 그 이유는 x의 제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a가 0보다 크면 다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어떻게 된다? 밑으로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다 x의 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다. 모양 보시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됐습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애가 좁아진다. 이거 이렇게 좁아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얘도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좁아진다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마이너스 부호가 닿을 때는 x축 대칭이다. 됐죠?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3번입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면 선생님 아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선생님 아까 그려놓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x의 2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2하고 2 중에서 2가 더 폭이 좁구나. 똑같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폭이 더 좁구나. 절대값 2 마이너스 1 절대값 1 절대값이 절대값하고 같아지는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 뭐한다? 폭이 좁아지고 작아지면 폭이 넓어진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해서요 증가감소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보겠습니다. 증가감소는요 쭉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릴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x가 커질 때를 기준으로 보세요. x가 이렇게 커지죠. 커진다는 표시입니다. x가 커질 때 얘는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두 개로 나누겠죠. 여기에서 쭉 내려가는 부분을 감소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x가 커질 때요. x가 커질 때 선생님 이렇게 커지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x가 커질 때 x가 지금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커질 때 y값이 변화량입니다. 작아집니다.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할 때 커집니다. 얘를 감소 구간, 얘를 증가 구간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입니다.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요 뭐한다? 증가한다. 감소 증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 4, 3, 5번. 반면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 x가 커질 때입니다. 오른쪽 갈 때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는 커집니다. 여기까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얘는 쭉 내려갑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 0보다 클 때는 커질 때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이거는 곡선인데요. 이 곡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물선은 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선생님 아까 뭐랬죠?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얘는 지금 y축에 의해서 대칭되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변합니다. 이제 이차 함수가 계속 이런 형태는 아니죠. 이런 형태가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도 x는 p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직선, 어떠한 직선에 의해서만 대칭이 됩니다. 그죠? y는 ax의 제곱은 뭐라고? y축. 얘를 표시하면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 혹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있지만 지금 이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인 것만 생각합시다. 애들은 어느 축에는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 함수는 축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축은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대칭이 어느 한 직선의 대칭인데 이 한 직선을 바로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축이라는 말이 뭐죠? 이 축을 기준으로 이차 함수가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을 이룬다는 것은 겹쳐진다는 말이에요. 겹치면. 두 번째, 이 포물선과요, 이 축의 교점, 여기 나왔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포물선과 이 축의 교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 포물선과 이 축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y는 ax의 제곱의 꼭지점은 뭘까요? 꼭지점은 바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바로 뭐 원점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뭐라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꼭지점까지 배웠으니까 꼭지점은 얼마다? 원점이다. 0,0이다. 0,0을 지난다는데 얘가 뭐라고요? 꼭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여기 나왔네요. y축을 축으로 하고요. 이거 표시할 때 지금 어렵겠지만 좀 봐놓으세요. y축을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x는 0입니다. 그 이유는요. y축이죠. y축은 y값은 변하지만 x는 0이라는 게 딱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y축을 표시할 때는요. x는 0, y는 모든수 라고 쓰는데 이 y는 모든수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x는 0이라고 표시합니다. x는 0 하면은 y는 뭐라고요? 모든수라는 게 다 함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0,0을 꼭지점으로 한다. 중요합니다. 0,0을 지나고 0,0을 꼭지점으로 한다.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축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두 개가 나란합니다. 대칭을 이루죠. 대칭을 이룬다는 것은 한쪽을 접으면 접힌다는 겁니다. y축이고요. 얘를 뭐라고 표시했죠? x는 0 이렇게 표시했죠. 그 다음에 ax의 제곱에서 양수일 때는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갈수록 커지고요. 멀수록 커집니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은 왜 그런다? ax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로도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고요. 얘도 똑같이 0,0을 지나고 0,0이 꼭지점입니다. y축이 축이고요. 됐습니까? x가 0보다 커질 때, x가 커질 때를 보십시오. 오른쪽 갈 때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부분은 감소하고 이 부분은 증가하다.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부분은 감소, 0보다 큰 부분은 증가.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도 오른쪽 갈 때입니다.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커집니다. 증가하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 작아집니다. y 값이 작아집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감소. 증가하는 거 어렵지 않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보시면 ax의 제곱이지만 서로 부호가 다릅니다. 숫자가 같은데 부호가 다를 때는 서로 이렇게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0,0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된다. 둘이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여기 x축을 기준으로. 그렇죠? 마지막 폭에 대한 설명입니다. 폭은 여기가 1,1이면 1,2.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위로 볼록이다. 양수일 때. 그렇죠? 근데 이걸 y축 대칭으로 보니까 형태는 똑같아지네. 그러면 양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거기다 절대값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2가 더 폭이 좁다. 2보다는 3이 더 올라가겠지. 3이 폭이 좁다. 숫자가 커질수록 절대값의 숫자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절대값의 숫자가 적을수록 반대로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